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한 분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요. 평생 그 집에서 남편이랑 살았고요. 그런데요, 남편이 먼저 가면 저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잠시 말이 끊겼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 집은 문제 없겠지. 자식들이 착해서 설마 싸우겠어. 배우자가 먼저 가도 집은 당연히 내 거겠지.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니어 자산 상담을 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현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장례식장, 아직 육개장 국물이 식기도 전인데 구석에서는 이런 말이 오갑니다. 형수님 정신 없으시죠? 부의금은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 형, 그걸 왜 형이 챙겨요? 아버지 손님만 온 거 아니잖아요. 이건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속은 안 싸우는 집이 없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느냐, 속으로 곱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늘 부모가 평생을 지켜온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부터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집이 있는데도, 내 집인데도 팔지도 못하고 담보로 쓰지도 못하고 결정권조차 없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비극은 미리 알기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벌어진 뒤에는 너무 늦지만 준비만 해두면 자식과 싸우지 않고도 평생 살던 집에서 끝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배우자 먼저 떠나면 집 명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주제로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나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시니어 분들의 노후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집과 노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배우자가 먼저 가도 집은 당연히 내 명예 아니야?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시니어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은 우리의 감정이나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평생 함께 벌어 장만한 집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부부의 집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되고 국가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쪼개집니다. 유언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 집은 배우자 혼자의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나눠 가진 공동재산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집이 있는데도 불안해지고 내 집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는 평생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자식들은 착해서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속 분쟁은 자식의 성격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빚이 있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는 순간 그 집은 부모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지분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가장 약한 위치에 놓입니다. 집에 계속 살고 싶어도 팔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막을 힘이 없습니다. 담보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쓰고 싶어도 자녀 전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집의 소유자 중 한 명이지만 현실에서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후의 안정은 집의 가치가 아니라 집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권한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노후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외면한 채 설마 우리 집은 괜찮겠지라고 넘기는 순간 선택권은 더 이상 부모의 손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주장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우리 집은 그런 경우 아니야.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난 사례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상담을 오신 70대 초반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자식들이 효자, 효녀였습니다. 문제는 장례가 끝난 뒤부터였습니다. 자녀 셋 중 막내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도와주시면 금방 갚을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제 목 상속받을 돈인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그 아파트는 이미 법적으로 어머니 혼자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지분은 자녀들에게 나뉘어 있었고 막내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근거로 상속 재산 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집을 팔아서 자녀 몫을 나눠주거나 가족 간의 소송을 감당하거나.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집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흔한 사례입니다. 상속 문제는 약한 자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분이 나뉘는 구조 때문에 생깁니다. 자식이 착하냐, 불효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판단도 바뀝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공동명의로 해두면 괜찮지 않나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면 그 지분은 결국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집은 도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집이 됩니다.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어도, 담보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쓰고 싶어도, 전세를 주고 월세로 수입을 만들고 싶어도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협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각자의 사정이 생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의견이 갈리거나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모든 계획이 멈춥니다. 그때 배우자는 집의 주인이 아니라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준비를 안 했구나. 하지만 이 깨달음은 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바라봐야 합니다. 상속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도는 준비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에는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우리 집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집 명의가 누구인지, 단독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혹시 이미 자녀 이름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건 나중에 천천히 보지 뭐라고 미루시는데 상속 문제에서 나중은 거의 항상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법이 자동으로 정해놓은 기본 설정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국가는 정해진 비율대로 재산을 나눕니다. 이 비율은 가족의 사정이나 노후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의사를 법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말로 해두는 약속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문서로 남겨야만 내 뜻이 지켜집니다. 세 번째는 집을 물려줄 대상이 아니라 노후를 지켜줄 도구로 다시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집을 자식에게 남길 생각부터 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이 집이 내 생존 기간 동안 나를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가입니다. 노후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앞에서 집은 마지막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 사망 이후에도 도장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을 팔지 유지할지 연금으로 활용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품격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의 대화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괜히 말 꺼냈다가 오해 살까봐 대화를 미룹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침묵은 평화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오해와 갈등을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부모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임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할 점은 준비는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준비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부모가 중심을 잡고 계획을 세워두어야 자식들도 부담 없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집 명의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가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순간부터 노후는 훨씬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노후가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순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집은 나를 지켜주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갈등과 불안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집의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그 집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설마 우리 집은 괜찮겠지라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미뤄두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법은 감정을 보지 않고 사정을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가 정해놓은 기본 설정대로 흘러가고 그 결과는 늘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가혹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준비는 자식을 의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준비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우리 부모님은 괜찮다는 확신이 있어야 자식들도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족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의 명의를 점검하고 법이 정해놓은 흐름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정리하는 것.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안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나는 준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노후는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과 삶의 주인은 끝까지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